교육부가 초등학교 국정교과서 그 실험본을 내놓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오류가 많이 발견됐죠. 그 을사조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토 히로부미는 대한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드는 것에 대해 러시아의 양해를 구하기에 하얼빈에 온 것이었다. 이게 1909년 11.6이죠. 그 다음에 일제 의병 대토벌. 일본은 의병을 소탕하고자 일본은 쌀을 수출하는 이런 용어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교육부는 뭐라고 말했냐면, 완성되지 않은 교과서의 오류를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지금 작업에, 국정교과서 편찬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그 역사 의식 자체가 굉장히 지금 의심스럽거든요. 1910년 8월 29일이 국칠이잖아요. 그때 맺은 조약을 뭐라고 합니까? 이름을 을사보호조약이라고 하죠. 을사보호조약. 그리고 뭐라고 하죠? 또 한일 나라방자 써가지고 합방이라고 하죠. 이제 합병은 이제 기업 용어고요. 회사법에서. 근데 한일 합방 이 용어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용어거든요. 아니, 한일 합방이라는 용어는 아마 거의 99%가 이 용어를 쓸 거래요. 그런데 국가 간에는 합방이고요, 기업 간에는 합병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합병, 기업 합병. 이것은요, 복수의 기업이 서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하나의 기업으로 통합하는 것에 대한 의사표시의 합치거든요. 이게 그 기업 합병이에요. 그럼 이걸 그대로 국제법으로 옮겨보세요. 국가 간 합방이란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기로 하는 의사표시의 합체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1910년 8월 29일이 일제와 대한제국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한 겁니까? 용어 자체를 잘못 쓰면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여기에도 이 용어에 한일합방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안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삼켰다는 거예요. 삼켰다. 그래서 쓰는 용어가 병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선 병탄이에요. 여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합방이 아니고. 그래서 역사 기술할 때 용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한일합방이라는 용어를 일본 사람들 볼 때는 얼마나 즐거울까. 아, 자기들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의 합체라고 그러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교과서에 대해서 지금 16개 전국 초등학교에 이게 배포돼서 이용이 됐다고 하는데, 일단 시범적으로요. 우리는 있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교과서에 독국물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역사 교과서에 독국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게 아이들 의식 속에 들어가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기발한 게 있네요. 기재부와 교육부가 학교 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해요. 학교 총량제. 이들의 발상은 이렇습니다. 해마다 학교 수가 계속 줄어든다. 아니, 학교 수가 아니라 그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든다. 그런데 미세하긴 하지만 도리어 학교 수는 늘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이래서 되겠냐. 시장경제 논리에 맞지 않다는 그런 시각이겠죠. 이 표현을 쓰진 않지만 학교 총량제를 규정해가지고 그걸 넘어서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신설을 억제하면서, 그리고 유도하는 건 뭐겠습니까? 학교 신설을 억제하면서 학교 통폐합을 강제하는 것이 사실상.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한민국 기재부 참 대단한 두뇌 집단이다. 대단한 두뇌 집단이다. 반교육적인 정책을 이렇게 쏟아낸다. 반교육적 정책. 도대체 이 사람들 머릿속에 미래 교육이 들어있나 개념이.
끝없이 이 교육에 고통을 가하는 이런 정책을 쏟아내는 이 기재부 그 존재 이유는 뭔가 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시도교감 협의회 차원에서 뭔가 좀 나와야 되겠죠. 네.